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시죠. 자, 여기 제목이 특수한 경우에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는 외부에서 사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외부에서 사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하는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회계 2급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회계 2급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어요. 같이 샀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위쪽은 안 나오니까 요거 낼게요.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는데 내가 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냐면 원래는 내가 토지만 필요해, 땅만. 그래서 땅만 필요한데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죠? 눈물을 머금고 땅하고 건물을 같이 사버린 거예요. 알죠? 근데 저는 당초에 필요했던 건 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토지 건물 사자마자 건물은 필요 없죠. 난 또 토지만 필요하니까 건물을 바로 때려 부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죠. 그리고 건물을 철거했죠. 그러면 눈으로 보여주는 건 형식이라 하죠. 형식은 토지하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철거를 한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죠. 근데 실질은 처음부터 나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토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걸 같이 사버리고요. 그리고 건물을 바로 때려 부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지출은 전부 다 토지만 사용을 하기 위한 실질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산 가격 있죠? 얘하고 건물의 철거 비용 있잖아요. 전부 다 토지만 사용하기 위한 지출을 한 거니까 전부 토지로 처리하지 뭐 건물 잡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우리 문제 있으니까 또 그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아까 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응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가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장부에. 제가 앞으로 BS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이 얼마냐면 10억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워낙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품도 만들고 우리가 사용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배우셨던 걸로 따지면 우리가 10억 빼기 9억 9천 이렇게 표시해야지 딸랑 1,000만 원 표시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렇게 하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려, 우리 시험은. 그래서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 앞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좀 감누라고 할게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9억 1억에 돼 있어가지고요. 얘가 1억짜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실제로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9억이 까져서 1억 남아있다 그 뜻이잖아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건축이라고 하죠. 아까 위에 있던 게 이상한 애고요. 우리가 실제 현실에선 잘 안 보이는 거. 아래가 현실적이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실 건 기존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새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 건물이 이게 기존 건물인가? 이 기존 건물? 그럼 이 기존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기존 건물이 장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가 돼야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럼 제거가 되는데 제거는 퉁쳐가지고 1억 날리시면 그건 점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없앨 때도 같이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즉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건물 10억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 9억 이렇게 날려야지 그냥 한꺼번에 1억을 퉁쳐서 그냥 1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퉁쳐가지고 날리는 건 이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은 날릴 때도 각각 날려야 돼요. 각각. 퉁쳐서 날리시는 것은 점수 없어요. 알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건물이 감소해야죠. 그럼 대변으로 감소 맞죠? 그죠? 대변에 건물이 감소하는데 건물이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물은 10억이 감소해야 되지 1억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10억하고 9억을 각각 날려야 돼. 각각 원샷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 날아갔죠. 이렇게 분계를 끊으면 건물 날아간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기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님 어디 가셨어요? 왜 저 혼자 내버려 두고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죽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죽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우리가 분계는 무조건 금액을 플러스로 해야죠. 물론 증가나 감소는 있지만 무조건 우리가 분계가 마이너스 9억 이런 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본래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태생이죠. 그럼 차변을 까는 놈이니까 얘는 어디 태생인 거예요? 태생은 대변이죠. 그러면 대변 태생인데 차변으로 이양하다 우리가 마이너스 걸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산을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얘는 대변 태생이네요. 되시겠어요? 그럼 대변 태생인 애를 지금 없애야죠. 그럼 대변 태생인 애를 없앨 때는 어떻게 없애요? 어디로? 차변으로. 대변 태생인 애를 없애려면 이렇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없애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9억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알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너무 아프잖아요. 많이 생각했죠. 어차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를 빼는 놈이죠. 위에 있는 놈을 빼는 거니까 위치가 같은 쪽에 있어요?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쪽에 있죠, 여러분들. 표시할 때야 같은 쪽이지. 얘는 본래 분계 끊어야 될 때는 우리가 플러스 분계 끊어야 되니까 본래가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면 얘는 반대편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없어질 때도 반대편은 없어지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한 번 더 생각을 꼬아서 하면 좀 힘듭니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놈을 차감하는 놈은 반대편 태생이니까 날릴 때도 반대편 없애시면 돼요. 알죠? 이렇게 하시는 것만 인정하지 그냥 대변에 건물 1억 이렇게 하면 점수 없어요. 아시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건물 철거 비용을요. 만약에 1,000만 원 썼대요. 맞죠? 0.1억이라 할게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해 버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로 처리하냐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회계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적을 해요. 이게 뭐냐? 그냥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혹시라도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했으면 그냥 빵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기존 건물을 그냥 빵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여기가 일단 1억 이렇게 잡히란 얘기입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래요. 실질을 그냥 기존 건물을 처분, 빵원 받고 처분한 것으로 봐라. 알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철거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이 있죠? 맞죠? 요거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이거 왜 이래?
대변에 현금이 여러분들 1,000만 원 나갔겠죠? 철거 비용이요. 예.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우리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쓴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없애는 데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써야 자산인 거지 지금은 자산을 취득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산을 없애는 데 쓴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떱니다. 어떻게 하냐? 원래 이렇게 잡아야죠. 비용이니까 철거 비용. 이거 실제 아니에요, 이거. 원래는 철거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요. 여기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요. 철거 비용은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왜 영업의 비용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회사지 유형자산 쪽이 아니에요. 주된 영업 활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회사가 재고자산을 팔면서 이 지출을 했다면 이때는 각각 다 잡아요.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중요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비용. 그 말은 주주한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어떤 문장도 있었어.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럼 중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거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은 굳이.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철거 비용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더해버려요. 그냥. 알죠? 이게 이유가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거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더해요. 실제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억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회계에 자꾸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막 전반에 걸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고자산을 팔면서 썼으면 다 적어요. 비용을. 알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면서 뭐 수수료 나갔고 운반비 나갔고 이런 거 다 적어요. 워낙 중요한 비용이다 보니까 주주한테 중요하거든요. 알죠? 삼성전자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쓴 거는 여러분 주가에 영향 안 줘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주주한테 영향을 주는 건 주가예요. 주가.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랑 관련된 문제가 있어. 이건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들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이건 숙제로 낼게요. 45페이지 있죠? 45페이지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45페이지에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있거든요. 맨 아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맨 아래.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거기에다가 95회 2-5라고 주세요. 95회 2-5라고 주세요. 95회 2-5. 95회 2-5.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 368페이지. 368페이지. 자, 368페이지에 문제 2번 유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문제 2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6문제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우리 그 날짜로 끊는 거 있죠. 맞죠? 거기고요. 거기 369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5번 있죠, 여러분들. 그게 문제 제가 앞으로 2-5라고 문제 유형 2번의 문제 5번짜리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95에 3번이에요 라고 하면 이론인 거예요, 이론. 이론은 그냥 문제 유형 몇 번 이게 없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유념하실 게 뭐냐면은요, 그 377페이지 보세요. 377?
교재 377페이지 보시면 요게 특별시험 95회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그 시험이 회차가 원래는 한 회차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워낙 그 사람들이 회계일금 많이 보는데 한 자리씩 띄어앉다 보니까 특별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냥 95회라고 하면 그냥 특별 회차가 아닌 거고 특별 95회 이렇게 하면 특별 95회차 시험 이 뜻이 되는 거 앞으로 적어드릴 때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자, 이건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기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알죠? 근데 여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건물 철거 요거는. 어차피 실기에 또 있으니까 오늘 3교시 할 거.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거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여기 해볼게요. 여기. 자, 여기 특수한 경우에 취득원가 해보겠습니다. 쉬워, 여기 쉬워요. 자,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제가 법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의 대주주예요, 대주주. 근데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쉽사리 돈 안 빌려주죠. 맞죠?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담보 잡힐 자산이 없어, 우리 회사가. 알죠? 그럼 대주주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회사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주주니까. 맞죠?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회사예요. 저한테 토지 5억짜리를 주신 거예요. 5억짜리 공짜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뭐 토지 받았으니까 차변에 토지 잡고 일단 공짜로 받았으니까 대변에 수익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분계를 일단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 공짜로 받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변에 우리가 계정 과목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계정 과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혹시 여러분들 증여라고 들어보셨나요? 증여? 맞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공짜로 주시는 걸 증여하셨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증여를 받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증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증자라고, 수증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주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수증이 되는 거예요, 수증.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을 수증, 공짜로 받음에 따른 이익이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계정 과목 이주실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끝날 때. 그렇죠?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 시험에 예전에 이렇게, 예전은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최근이라고 하면 2년 이전 얘기, 2년 이후 얘기하는 겁니다요. 올해 연도부터 2년 전, 2년 내에 들어오면 다 최근이라고 해요. 알죠?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토지가 제가 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5억은 시가가 5억이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주고 산 토지냐면 3억 주고 산 토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는 3억 주고 사셨는데 지금 시가가 5억인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신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토지를 3억으로 잡을 거냐 5억으로 잡을 거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얼마로 잡을까? 제 입장에서. 그렇죠. 5억으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3억은 여러분들 장부에 있는 거니까 저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시가가 5억이라는 게 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넣냐면 5억, 시가를 넣는 거지 장부금액 3억을 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낚시 나오면 조심하시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제일 자괴감 느껴요. 6번 같은 애들이요. 한번 씹으려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들어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그럼 이자 나가죠.
그거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비용이죠. 이자 비용. 맞죠? 근데 자, 다시 보실게요. 제가 돈을 왜 빌렸냐면 당초에 건물이 여러분들 한 6억 정도면 지을 줄 알고요. 저는 6억 가지고 여러분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맞죠? 근데 갑자기 건물을 짓기 시작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6억 가지고 감당이 안 돼. 맞죠? 그래서 4억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서 4억을 빌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은행한테 이자가 2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요. 1년에 한 달 말고 2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계 입장에 이제 회계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 그럼 회계 입장은 야, 네가 돈 빌린 이유가 자산을 건물이라는 자산을 짓기 위해서 돈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비용, 부대 비용을 볼 수 있지 않니? 이런 입장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개같지만 외워주세요. 되시겠죠? 빌린 이유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회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취득부담이 그래서 자산을 내가 원하는 상태나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 발생한 원가라면서요. 그럼 그 이자는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부대 비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어떤 논리인지? 자, 여기까지 논리를 설명드린 거고, 우리 시험엔 어떻게 내냐? 라고 하면 요따구로 줘요. 자, 차입 원가를 자본화하세요. 이렇게 주거나, 뜻이 뭐냐면, 우리 아까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자본화는 뭐냐면,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용어가 그지 같은 줄 아세요?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회계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 그럼 당연히 영어로 들어왔겠죠. 맞죠? 그걸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는 걸 자본적 지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직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피해자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차입은 돈 빌린 거죠. 차입하면서 원가, 뭐가 들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죠? 또는 이렇게 해줘요. 여기 아예 대놓고 금융 비용을 자본화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라고 하면 은행이죠. 은행에서의 회사가 비용은 뭐가 발생해요? 이자 비용이잖아요. 참 이자 비용을 참 괴상망측하게도 표현해요. 차입 원가, 금융 비용 다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자 비용은 되게 다양하게 줘요. 이자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입 원가라고 할 수도 있고, 금융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죠? 대신에 이 말은 꼭 안 바뀌어요. 자본화하세요. 이 말은 안 바뀌어요. 절대. 그래서 시험에서 금융 비용 자본화하세요. 라고 또 이자 비용 자본화하세요. 라고 하면 조심하실 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에 절대 이자 비용 안 돼요. 비용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에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었는데 돈 빌린 이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을 일단 잡는 거예요. 아셨죠? 대변에 뭐 현금 나갔다라고 하면 현금, 보통예금 나갔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빨리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요건 말문제 있거든요, 말문제. 자, 말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96회 4번? 여기 있다. 349. 349페이지. 자, 349페이지에 4번이에요.
49요. 죄송해요. 349입니다. 자, 4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유형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은 이 뜻이잖아요. 해석하면. 그럼 자산인 거예요? 비용인 거예요? 자산인 거예요.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쓰면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종합하면 자산 처리할 것은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자, A 볼게요.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아요? 맞죠? 그 설치,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잖아요. 설치 장소. 되세요? 그 다음에 B, 종부세. 그럼 종부세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주택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건물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뀐 걸로 알아요. 옛날에 제가 배웠을 땐 9억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14억인가? 아무튼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14억 시가 넘어가는 사람이 내는 게 종부세거든요. 이것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해당 건물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 똑같다. 아까 재산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재산세는 시가 같은 거 잘 안 따지고 여기는 좀 시가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럼 얘는 비용이겠죠? 보유 단계에서 계속 1년마다 내는 세금이니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친구가 다 종부세 내야 돼 라고 하면 언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진짜 여러분들 농담반 돈 많은 사람이 언니잖아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C, 저만 자본주의가 나은 그건가요? 자, C.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맞죠? 뭐예요? 차입원가, 이자 비용인데 자본화 대상이래요. 자산 처리해야 되는 놈, 이렇게. 알았죠? 요따 그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C를 많이 안 적으셨어.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 재산세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E,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맞죠,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는 자산.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자, 41페이지로 오시고. 41페이지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몇 회차 나와, 깜짝이야. 자, 몇 회차 나왔는지. 41페이지 맨 아래. 네모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거기다 96회 2-2. 96회 2-2라고 적으시고. 이 말은 96회 문제 유형 2번에 2번짜리다 그 뜻이에요. 알죠? 적어놓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적어놓고만 계신 분도 계실 거야. 나중에 꼭 푸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95회 2-3. 95회 2-3. 95회 2-3. 어차피 제가 실기 유인물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풀어드릴 거니까. 나중에 이거 여러분 풀어보시라고. 아시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감가상각 하죠. 자,